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리라고 영상 하나 갖고 왔습니다. 광장에서 김민석 의원이 한 영상 보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나오는 거를 보면서 열받으셨죠. 개엄나고 잠 못 자다가 요새 조금 잘만 했는데 또 잠이 안 오잖아요. 헌재가 혹시 너무나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결론을 안 낼까봐 좀 거시기하고 신경 쓰이시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분명히 땡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꽝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12월 3일 윤석열이 땡 잡는 줄 알고 저지른 겁니다. 사실은. 김건희도 감옥 가는 건 맞고 자기 권력을 영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확실하게 내 인생에 배팅한다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3년은 너무 길다고 했지만 탄핵을 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탄핵의 길이 그다지 평탄치 않을 수도 있었을 그때 윤석열이가 지가 똥볼을 차고 꽝! 하고 죽는 무덤을 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땡 잡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꽝 될 겁니다. 갑자기 김치찌개도 먹고 갑자기 밖에도 나와서 갑자기 이게 왜 땡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꽝 될 겁니다. 윤석열이가 나와서 훨씬 더 설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용하잖아요. 왜? 쫄아서 그렇습니다. 나와보니까 다시 들어가는 건 정말 못 견딜 것 같거든요. 지가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쫄아가지고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땡은 반드시 결국은 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꽝 된 줄 알았잖아요. 12월 3일 날 의학이었잖아요, 사실. 그러나 똥볼을 지가 알아서 찬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너무 화나고 잠도 안 오고 열받지만 어제 국회 로텐다홀에 함께 있는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고 국민들께서 함께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우리들이 그 로텐다홀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 빛의 혁명 과정이 너무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 과정에서 동지들을 보고 이렇게 뭉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저들의 카르텔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뼈로 철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겪게 하는구나. 이번 빛의 혁명에서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시민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내일 걷고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이겨라!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한 숨겨진 축복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땡이 꽝 될 때도 있고 꽝이 땡 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땡이 꽝 되지 않습니다. 모든 꽝이 땡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땡이 꽝 되느냐? 헛꿈을 꾸는 땡들이 꽝 되는 겁니다. 윤석열의 헛꿈은 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꽝인 줄 알았던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국민들과 함께할 때, 시민들과 함께할 때, 올바른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여러분이 이재명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민주당과 함께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시작했던 빛의 혁명의 끝도 여러분과 함께 승리로 만들 것입니다. 잘한다. 저들이 윤석열을 내보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절박해졌겠습니까? 각오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기도 하고 열도 받고 성질도 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분노를 농축된 에너지로 만들어서 뭉쳐서 건강 잃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걸으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윤석열 파멸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파면시킨 후에는 더 큰 성진을 위해서 뭉쳐서 뛰어나갈 준비를 우리가 이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격려해 주시고 민주당도 더 각성할 것이고 민주당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 잘한다. 고맙습니다. 잘한다, 김민석.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진짜.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김대중 대통령이 픽한 정치인이거든요. 최연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인물도 좋아서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사고를 칩니다. 후단협 노무현 대통령의 뒤통수를 때려버리죠. 그때부터 거의 한 30년 가까이 정치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힘겹게 복귀를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하면 망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실패를 잘 모르고 그냥 승승가도만 달리던 사람들이 말년이 안 좋은 경우 많이 보는데 김민석도 그런 케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20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고 잘생긴 외모에 달변가에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서울시장까지 출마하고 막 이랬었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끝납니다. 그로부터 한 30년 가까이를 진짜 야인 생활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변하는 사람. 인간이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는 거두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간혹 생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김민석 의원의 이 연설을 보고 또 한 명의 대권주자가 성장하고 있구나. 김민석이 계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와 가장 호흡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고 아직까지 뭐 대통령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권주자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김경수나 이런 애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키워봐야죠. 멋있었습니다. 김민석의 이번 연설은 정말 위로가 됐어요. 우리는 사실 이게 필요해. 이게 위로가 필요해. 너무 답답하거든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정규재와 이재명 대표의 대담이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멋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새로운 전략 뭐 이것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정규재 대표가 자기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처음 만나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말을 빨리 하면서도 축약되게 얘기하고 군더더기가 없이 얘기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어요. 나중에는 제가 그냥 가만 앉아서 들었어요. 말을 워낙에 잘하고 앞으로 토론회 이런 데 나가면 당할 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답하기 어려운 지적인데도 자기도 바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제 너스레를 떨면서 재미있게 얘기를 걸어가요. 이 친구가 이제 정치적으로 발언하는데 완전히 물이 올랐구나. 어떤 후보가 토론을 해도 감당키가 어렵겠고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물론 이기는 사람이죠. 이 사람 말 잘한다. 상당히 그 깊이가 있어. 그러니까 국회에서 몇 년 활동을 하면서 굉장한 정치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단련이 되어가지고 지금 거의 절정에 올라 있는 느낌을 주는 이재명 대표는 가장 중요한 지금으로서는 정치인이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다라고 얘기해버리고 그냥 잼며들어 버렸어. 그리고 두 양반의 이 대담이 토론이 정말 수준이 너무 높았습니다. 보는 내내 정말 들을 만한 얘기가 너무 많았고 정규재 대표의 말도 들을 게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죠. 그러나 들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취해서 들어준다면 타협이라는 게 가능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꼴통 보수라고만 생각했던 정규재가 저런 사람들만 보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그래도 정규재 같은 사람이 보수에 많아지면 우리가 뭐라도 얘기라도 해보고 타협도 해보고 뭐라도 해볼 수 있다. 예. 지금 윤석열 하는 거 보십시오. 검찰놈들 하는 거 보십시오. 뭘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번 대담을 계기로
확실한 전략 포인트가 하나 생겼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을 공통의 적으로 삼아야 된다. 윤석열에게 지금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 그 가족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윤석열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중에 윤석열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박근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공통의 적을 딱 두고 박근혜 사건도 재수사해보자, 재심을 해보자,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이 말 한마디를 하면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찍들이 흔들려. 제가 이게 선거공학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가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윤석열이 계엄까지 하고 나니까 이재명한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줄 필요가 있다. 윤석열이라는 공공의 적을 완벽하게 물리치기 위해선 저쪽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댓글 보니까 이명박이 노무현 때리고 우리 조진 거 기억 안 나냐, 그때부터가 시작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박근혜를 뭘 봐주느냐, 뭐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저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기는 게 정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박근혜가 피해자일 수 있겠다라는 말 한마디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찍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그전에는 서로 욕하면서 만나고 술도 한잔하고 했다고요. 지금은 못합니다.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윤석열을 대놓고 지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찍들 중에. 근데 이재명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대화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수라고 좀 남아주면, 윤석열 지지하는 그구들은 좀 저쪽으로 치워주면 대한민국 훨씬 살만한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규제도 이재명이 달리 보인 거예요. 박근혜 재심을 툭 던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았어. 극단적으로 가는 증오의 정치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 그걸 이재명 대표가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실력이죠. 정규제마저도 잼며들었다. 조갑제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또 얘기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 저쪽에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박근혜도 피해자일 수 있었다, 아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말만 해줘도 저쪽 사람들 되게 위로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가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용남이나 저기 울산의 김상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기려면. 중도 보수를 외쳤잖아요. 쟤네들이 들어오면 국민의힘이 너무 극으로 가버렸다, 민주당이 보수를 표방해 주니까 들어왔다,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고, 중도 보수, 중원이 점점 민주당이 장악하는 모양새를 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동영 작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상욱 같은 데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근거는요, 김용남이나 김상욱이나 와서 이상한 짓을 하면 우리가 경선으로 잘라낼 수 있거든요.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움되는 인간들은 다 받아서 쓰다가 뻘짓거리하면 정리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럴 힘이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런 영상들 보면 조금 위로가 좀 되실 겁니다. 힘도 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이길 겁니다.